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교시 대뇌의 롭, 옆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 롭, 옆이라는 거는요, 그 구획 나눠 놓는 그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롭 같은 경우는 이제 대뇌에서 해부학적으로 딱 구분하는 기본에 해당하는 거고요. 우리 뭐 호흡기계에서도 폐엽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간엽, 또 콩팥도 이제 그 구획으로 나눠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요렇게 명백하게 딱 구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옆, 롭이라고 합니다. 이 대뇌에서도 해부학적으로 가장 구분하기 쉬운 기본 단위가 옆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옆 같은 경우는 그 구분을 해서 해부학적으로도 구분을 하고요. 또 그 뇌엽 같은 경우는요, 각각의 담당 역할이 다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롭을 잠깐 보면, 자, 이렇게, 네, 프론탈 롭이 있고요. 파레랄 롭, 그 다음에 템포랄 롭, 그 다음에 옥시피탈 롭, 이렇게 옆으로 구분을 해놨거든요. 좀 이따 이제 그림을 보면 그림으로도 딱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용어를 잠깐 살펴보시면, 프론탈 롭 같은 경우는 이마 쪽에 있다라고 해서 이마엽 또는 전두엽. 전두엽은 정말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뭐 전두엽에 손상이 있으면은 뭐 기억을 잘 못한다더라, 뭐 기억 상실증, 뭐 성격이 바뀐다더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프론탈 롭, 전두엽은 이렇게 숙련된, 그러니까 인간다운 숙련된 운동 기능을 담당을 하고요. 뭐 그 우리 뭐 손이 좀 이렇게 사람이 가장 손을 잘 다루잖아요. 뭐 그런 기능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행동을 조절하는 이런 담당을 하고 있는 곳이 프론탈 롭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퍼라이랄 롭, 파리에랄 롭이라고 해서 두정엽 또는 마루엽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감각 수용기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감각, 뭐 혀라든지 피부라든지 근육에서부터 오는 감각 수용기로부터 이 흥분 충동을 해석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명령을 내리는 그런 그 옆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템포랄 롭 또는 측두엽이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옆인데요. 이 옆에 옆 같은 경우 우리 그 이마 바로 옆에, 눈썹 바로 옆에를 관자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자엽인데요. 이 관자엽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뭐 청각이나 후각, 새로운 정보를 접속하는 기능을 하면서 그 다음에 창의성, 이 창의성을 조절하는 곳이 템포랄 롭, 그 다음에 후두엽 또는 뒤에 있으니까 뒤통수엽이라고 해서 옥시피탈 롭이라고 하는데요. 이 옥시피탈 롭 같은 경우는 시각 중추가 있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빛이라든지 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여서 그것을 정확하게 조절하고 판단하는 요 기능을 후두엽, 옥시피탈 롭에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보면요. 네. 자, 요렇게가 대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옆쪽에서 그린 거고, 얘는 이제 위쪽에서 본 거죠. 그래서 위쪽 앞에 노란색이 이제, 예, 프론탈 롭, 전두엽이 되고요. 요 분홍색, 그러니까 위쪽에서 봤을 때 얘가 이제 맨 윗부분에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마루엽 또는 두정엽, 이래서 퍼라이럴 롭 또는 파레랄 롭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여기는 이제 측두엽이 잘 안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옆에 양쪽으로 이제 존재를 하겠죠. 템포랄 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이렇게 후두엽, 옥시피탈 롭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구역을 이렇게 나눠 놨어요.
그래서 여기 뭐 잠깐 보시면 뭐 모터 스피치 뭐 말할 수 있는 브로카 영역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reading comprehension이라고 해가지고 뭐 읽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sensory speech area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각각 구분을 해 놓은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자 여기까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진 보시면 폰스, 교뇌, 뭐 다리뇌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세레벨럼, 우리 세레벨럼은 이제 소뇌라고 하죠. 그래서 세레벨럼, 대뇌, 세레벨럼, 소뇌가 있고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숨뇌,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가면 스파이널 코드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메둘라 오블롱가타, 숨뇌 또는 연수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롭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해부학적으로 구분하는 구획이 되면서 특히 뇌엽 같은 경우는 각각의 담당 역할이 있다. 저희가 뭐 전두엽 하면 프론탈 롭, 두정엽 하면 퍼라이럴 롭, 측두엽 하면 템포럴 롭, 후두엽 하면 옥시피탈 롭, 이렇게 용어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다가 부가적으로 조금 각각의 담당하는 기능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담당하는 기능이 역할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어느 쪽이 손상이 되면 어떤 기능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지를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뇌에서 몇 가지 또 더 살펴보자면, 우리 콜텍스는 피질이었죠. 예. 그 다음에 메둘라는 속질이었어요. 그래서 세레브랄 메둘라라고 해서 대뇌 속질. 자, 그 다음에 베이설 강그리아, 바닥핵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인에세팔론이라고 해서, 우리 라인은 이제 그 코에서 이제 그 후각을 담당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라인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다이엔세팔론이라고 해서 사이뇌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콜텍스, 회백질은 앞에서 잠깐 배웠었어요. 예. 그래서 겉부분이었고 이렇게 이 랑으로, 예.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부분, 나온 부분이 있었고요. 그 안쪽에 속질, 메둘라 같은 경우는 겉질 콜텍스는 회색질, 회백질이라고 되어 있고, 안쪽에 있는 속질은 백색질이라고 불린다. 그래서 화이트 마더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요 대뇌 속질 같은 경우는 뇌의 각 부분을 이어주는 그 신경 섬유, 그래서 파이버, 그 너브 파이버, 신경 섬유가 다발을 형성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바닥 핵 강그리아 같은 경우는요, 그 신경세포의 집단인 회백질이 바닥 속에 파묻혀 있는 그 부분에 이제 베이설 강그리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자, 그 다음에 후광뇌 같은 경우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라인, 그래서 그 후각과 관련된 대뇌 바닥의 구조물을 라인엔세팔론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이엔세팔론, 그래가지고 요 보시면 사이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사이, 그래서 대뇌가 이제 오른쪽 왼쪽 있잖아요. 그 방구에 둘러싸여서 가운데 뇌 중앙에 위치한 것을 사이뇌, 다이엔세팔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앞에서 잠깐 그림 봤었거든요. 예. 뒤에서도 한번 보기는 할 건데요. 이렇게 시상, 살라무스, 그 다음에 뇌하 시상 후부 뒤쪽에 있는, 그 다음에 뇌하 수체, 이렇게 구분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뇌 같은 경우는 뒤에서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상 후부, 뇌하 수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게 다이엔세팔론, 사이뇌구나 라고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뇌에서 시상하부, 시상상부, 그 다음에 피추어터리 그랜드라고 해서 뇌하수체를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우리 이 살라무스, 네, 시상, 요 살라무스 같은 경우는 달걀 모양의 회박질 덩어리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시상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요 부분을 시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개 역할 같은 경우는 뭐 받아들이는 감각이라든지 흥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뇌 피질, 콜텍스로 연결될 때 중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모든 감각을 종합해 가지고 대뇌 거쪽 그 콜텍스로 전달하는, 그래서 다리 역할을 하는, 감각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시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시상 밑에 있는 요 하이포살라머스 시상 하부를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체온도 조절하고 체액이라든지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수면, 그 다음에 음식물 섭취 조절. 그래서 이 시상 하부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거식증이라든지 과식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물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대뇌의 전체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일어나기는 하지만, 특히 요 하이포살라무스 시상 하부가 조절을 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제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상 하부는요, 생체 내의 안쪽 환경,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뭐 물질 대사라든지 전체적인 호메오스타시스, 항상성 유지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 하이포살라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에피살라무스라고 해서, 우리 에피라는 접두사 기억나시죠? 뭐뭐 위쪽, 뭐뭐 주위, 뭐 이런 이제 그 접두사가 되는데요. 이 에피살라무스 같은 경우는 시상 상부로서 냄새를 맡는, 아까 후각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하이포시스, 뇌하수체인데요. 요 하이포시스 같은 경우는 뇌하수체의 용어로는 사실 이걸 더 많이 쓰거든요. 피추어터리 그랜드라고 해서 호르몬을 담당하는 기관이라서, 얘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신경계에서보다는 내분비계에서 조금 더 자세하고 중요하게, 그래서 뭐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이런 식으로 좀 자세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일단은 네, 뇌하수체도 뇌에 있으니까요.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세레브럼 대뇌에 대해서 배웠고, 겉에 이제 그 세레브랄 콜텍스 겉질 살펴봤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앞에서 달걀 모양의 회백질 덩어리라고 했던 요 시상이 있어요. 네, 달걀 모양처럼 보이죠? 그래서 달걀 모양의 시상 살라무스 밑에 하이포살라무스 시상 하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끝에 이렇게 방울처럼 달려 있는 것이 뇌하수체 피추어터리 그랜드, 뇌하수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사실은 또 굉장히 그 담당하는 이런 역할들이 많다. 그래서 흥분 전달하는 중개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신체 안쪽에 있는 우리 생체 안쪽을 조절하는 이런 역할도 하고, 또 호르몬,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이제 호르몬을 분비하는 이런 기관이 존재하는 것이 요 가운데에 있는 그 뇌가 하고 있는 역할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뒤에서 조금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브레인 스템이라고 해서 우리 스템,
스템 많이 들어보셨죠? 스템셀이라고 해서 줄기세포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줄기세포에서 그 줄기 스템, 뇌 줄기는 브레인스템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대뇌와 척수 사이의 부분으로서 여기 보시면 브레인스템이죠. 뇌와 요 밑에 이제 척수가 있는데 요 사이 부분 여기를 이제 그 뇌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브레인스템 같은 경우는요. 여기 구성을 보시면 미드브레인 중간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폰스 다리뇌라고도 하고 교뇌라고도 한다라고 설명드렸었죠. 자, 그리고 숨뇌는 메둘라 오블롱가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메둘라 오블롱가타라고 해서 숨뇌 또는 연수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이제 그 브레인스템 같은 경우는요, 특히 뭐 그 미드브레인 중간뇌 같은 경우는 무의식적 반사 운동을 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다음 시간부터 말초신경계를 배우시게 될 텐데, 말초신경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신경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앞에서 잠깐 살펴봤다시피 자율신경계는 무의식적인 반사운동이었잖아요. 뭐 체온 조절이라든지 자율신경계 조절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게 요 미드브레인 하고 이제 그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폰스 다리뇌, 여기 다리뇌, 여기 대뇌와 네. 밑에 있는 소뇌 요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 요 폰스가 되겠는데요. 요 다리뇌 또는 교뇌라고 되어 있다시피 대뇌하고 소뇌 사이에 정보 전달을 하는 곳이 요 폰스 다리뇌가 되고요. 숨뇌는 말 그대로 숨뇌, 호흡 중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담당을 하는 곳이 숨뇌. 그래서 이 미드브레인은 브레인 스템 같은 경우는 미드브레인, 폰스, 메둘라 오블롱가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지우고 다시 보면요. 네. 자, 그래서 기능은 그 척수와 뇌 중추를 연결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연결시켜준다라고 하니까 자극 전달의 통로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숨뇌 메둘라 오블롱가타 같은 경우는 호흡 중추라든지 심장 박동, 혈압, 뭐 기침, 구토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가지고 생명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숨뇌 또는 연수, 명칭으로는 메둘라 오블롱가타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브레인스템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대뇌 살폈고, 그 다음에 시상, 여기 시상 달걀 모양의 시상 밑에 있는 시상 하부, 그 다음에 사실 앞에서 요 조그만 뇌하 수체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브레인스템, 뇌 줄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뇌가 있죠. 예, 소뇌는요. 자, 세레벨룸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우리 앞에서 배웠던 힌드브레인, 후뇌, 마름뇌 안에 이제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세레벨룸 같은 경우는요, 여기 이제 설명이 되어 있다시피 뇌에서 두 번째로, 그러니까 대뇌가 가장 크죠. 근데 소뇌 보시면 그림에도 보이다시피 대뇌의 한 8분의 1 정도 크기이기는 하지만 다른 그 구조물에 비해서는 더 크다, 소뇌가. 그래서 이 소뇌는 이제 그 머리 뒤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다리뇌와 숨뇌 뒤쪽에 여기 이제 폰스가 있었고요. 메둘라 오블롱가타가 있었죠. 요 뒤쪽에 존재하고 있는 게 요 세레벨룸 소뇌다. 이 소뇌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운동을 담당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뭐 신체의 자세라든지 근육 긴장도라든지 관절의 움직임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조절을 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평형을 유지한다던가 정상적인 자세를 유지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담당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 세레벨럼, 소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벤트리클을 좀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 벤트리클 같은 경우는 뇌실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뇌에는 빈 공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래서 이 빈 공간의 부분들이 서로 연결된 공간을 이제 뇌실이라고 하는데요. 이 뇌실 안에는 여기 CSF가 뇌척수액이 들어있는데요. 이 뇌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벤트리클스 해서 이 S 복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트리클을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할 때는 벤트리클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그냥 뇌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벤트리클스 꼭 뒤에다가 S자를 붙여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ventricles, 그 뇌실 같은 경우는 뇌에 존재하는 뇌척수액이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빈 공간이다 라고 했었죠. 근데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우리 이제 가쪽 뇌실이라고 해가지고요. 오른쪽, right, left, lateral ventricle이라고 해서 측뇌실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third ventricle이라고 해서 제3뇌실, fourth ventricle이라고 해서 제4뇌실, 이렇게 뇌실을 구분을 해 놨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도 보이시다시피 이렇게 빈 공간, 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벤트리클 같은 경우는 요 뇌실들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벤트리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 빈 공간에 뇌척수액이 있기 때문에 뇌척수액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요 우리 그 거미막하 공간과 뇌실을 채우고 있다. 세레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 CSF가 뇌척수액인데 그 거미막하 공간 우리 앞에서 그 뇌 막 브레인 멤브레인 할 때 보면 경막이 있었고요. 경질막 또는 경막이라고 해서 듀라마더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듀라마더는 그 스컬하고 연결된 가장 바깥 부분이었죠.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 아라크노이드 멤브레인이라고 해서 거미막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미막 배우면서 거미막과 서브 아라크노이드 멤브레인에 그 CSF가 존재한다라고 배웠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말 나온 김에 맨 밑에 피아마더라고 해서 연질막 이렇게 뇌막 그 브레인 멤브레인이 있었는데요. 그 거미막하 공간에 CSF가 존재를 하고 있다. 그래서 CSF가 하고 있는 이런 역할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외부의 충격을 흡수해서 뇌와 척수를 보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뇌와 척수는 뼈와 CSF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다라고 앞에서 배웠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역할에다가 중추신경계에 영양을 공급하는 작업, 그 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을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 CSF다. 그리고 이제 영양도 공급하고 신경 전달 물질도 이제 전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쓰여진 대사산물을 정맥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도 이 CSF인데요. 이 CSF, 세레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 뇌척수액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생산이 되느냐? 여기 보시면 네, 뇌실 속에 있는 맥락총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콜로이드 플렉스스라고 해갖고 콜로이드 플렉스스 맥락총이라는 곳에서 요 CSF가 생산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무색 투명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가끔씩 이 CSF를 이렇게
인스피레이션 이렇게 흡입해가지고 검사를 이제 하기도 해요. 이제 요 내용물은 당이라든지 염기, 단백질, 림프구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있는 무색 투명한 액체, 뇌척수액 플루이드니까요. 그 뇌척수액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 그 벤트리클, 그래서 이제 뭐 벤트리클 같은 경우는 뇌의 빈 공간이다. 그리고 뇌의 빈 공간에 뭐가 들어있느냐? 뇌척수액이 들어있다. 이 뇌척수액 같은 경우는 거미막과 서브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에도 있고 벤트리클에도 있으면서 뇌와 척수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영양을 공급하고 신경 물질을 전달하고 또 쓰여진 대사산물을 배출하는 역할도 한다 라고까지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파이널 코드라고 해가지고 척수, 네, 이 척수 같은 경우는 뇌로부터 오는 신경 흥분 전달을 하는 그 통로,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의 통로가 요 스파이널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잠시만요. 네, 그림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까지 뇌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요 뇌에서 요 아랫부분으로 가는 요 신경을 담고 있는 것이 척수 스파이널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스파이널 코드 같은 경우는요, 네, 신체 아랫부분과 팔, 다리로 가는 모든 신경을 담고 있는 게 스파이널 코드이면서요, 이 척수도 마찬가지로 뇌와 마찬가지로 세 개의 수막으로 쌓여져 있고 CSF, 뇌 척수액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있으면서 길이가 한 45c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요 척수신경은 이렇게 척추하고 다르죠. 척추는 요 밑에 이제 그 청골, 엉덩이 뼈까지 있는데 이 척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허리뼈, 룸바 두 번째,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렇게 뇌로부터, 숨뇌로부터 한 45cm 정도까지 요 척수 신경이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한 45cm 정도 되고요. 요 숨내 메둘라 오블롱가타 연수에 이어져 있으면서 둘째 허리뼈 높이까지 있는 요 버테브랄 캐널이라고 해서 척추관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이따가 그림으로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척추관 버테브랄 캐널에 들어 있으면서요. 네, 그러면 그 밑에, 그래서 그 신경이 끝에까지 이제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척수신경에서 그 룸바 두 번째 이후 척추신경이요, 말꼬리 모양으로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 그래서 요것을 이제 말총신경이라고 하는데요. 요 카우다 이콰이나라고 해가지고요. 요 말총 꼬리 모양으로 이렇게 쭉 뻗어 있어가지고 신경이 흥분돼서 그거를 이제 담당할 수 있게끔, 전달을 할 수 있게끔 쭉 이어져 있는 것이 스파이널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요 스파이널 코드의 횡단면을 보시면 얘는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타원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요렇게 나비 모양처럼 되어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요거는 이제 회백질, 그레이 마더라고 되어 있고요. 가장자리 바깥 부분은 백질, 화이트 마더,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척수신경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척수에 의해 가지고 신경이 다 전달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추간판 탈출증,
뭐 이렇게 뭐 디스크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단면을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길게 해가지고 요 부분이 뭐 좁아졌냐 넓어졌냐, 뭐 이게 이렇게 삐져 나왔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스파이널 코드 같은 경우는요, 네, 뇌로부터의 그 신경 전달을 이제 각 부분에다가 하고 있다. 그리고 스파이널 코드는 브레인하고 마찬가지로 세 개의 수막에 의해서 쌓인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경질막, 지주막, 연막의 그 세 개의 막으로 쌓여 있으면서 CSF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으면서, 길이는 그 맨 끝까지 꼬리뼈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한 45cm, 그래서 이 룸바 두 번째까지의 높이로 버테브랄 캐널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있는 요 스파이널 코드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 신경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용어도 굉장히 많고요. 또 용어만 알면 나중에 뭐 진단명이나 증상 용어가 좀 또 따로 공부해야 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같이 기능이라든지 담당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까지는 이제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말초신경계부터 해가지고 증상 용어나 진단 용어, 뭐 수술 용어,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수고하셨습니다.